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수직적 분포가 잘 나오는 것을 봤더니 시험 문제에서는 한라산, 제주도가 꼬박꼬박 시험 문제에 나오게 돼요. 볼게요. 당연히 높은 산이 식생이 다양하게 나타날 테지만 백두산 한번 볼게요. 백두산 같은 경우 자그마치 높이가 2,700m가 넘어가는데 가장 아래쪽조차도 고기도 지역이니까 냉내림이에요.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냉내림이다가 어느 높이가 되면 이제 나무가 자랄 수 없겠죠. 식생의 종류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한라산 드릴게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한라산은 일단 먼저 북쪽과 남쪽 방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같은 제주도라 하더라도 남쪽이 더 따뜻하니까 북쪽이 더 기온이 낮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제주도의 해안가 지역 낮은 곳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난내림이 나타나요. 따뜻하니까. 그쵸? 조심해야 될 거. 난내림이라 하더라도 남쪽이 더 높은 곳까지 난내림이 잘한다는 거. 남쪽이 북쪽보다 더 따뜻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 제주도는 이제 난내림 위에 뭐가 나타나냐면 자 여러분들 제주도 가봐서 알겠지만 저기에 가면 풀밭이 굉장히 많아요. 초지가 나타나요. 초지. 자 그런데 이 초지는 뭐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 말 타고 다니잖아. 그때 여기에 있던 나무를 다 베어내고 일부러 만든 초지예요. 자 그래서 자연적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다. 2차 초지라고 불러요. 1차 초지가 자연적으로 생긴 거. 그래서 2차 초지라 그러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더 높이 올라가면 뭐가 나타나냐면 이제 온내림이 나타나고 더 높은 곳에 냉내림이 나타나고 가장 높은 곳에 뭐가 나타나냐면 관목림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런데 아마 관목림도 써있을 거예요. 자, 관목림이 뭐냐면 냉내림은 냉내림인데 여러분들 해발 고도하고 높은 곳하고 낮은 곳을 봤더니 높은 곳이 바람이 더 세게 불어요. 왜냐면 뭐 바람을 막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라산 꼭대기 근처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서 키 큰 나무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작은 냉내림을 관목림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해발 고도에 따라서 식생이 달라지는 걸 수직적 분포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수직적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려면 기본적으로 따뜻한 지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난내림도 나타나니까.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아야 돼요. 그 두 조건을 충족시킨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한라산이거라. 한라산을 봤더니 제일 아래쪽에는 난내림, 그 위에는 초지, 온내림, 냉내림, 관목림 순서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같은 냉내림이라 하더라도 남쪽에서 더 높은 해발보다 높은 곳에서 냉내림이 나타난다는 거. 그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을게요. 자, 식물의 수직적 분포와 관련해서 한 군데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냐면 계속 강조했지만 울릉도도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나타나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얘는 높이가 한라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다양하진 않지만 우리 울릉도는 제주도보다 훨씬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난내림이 없을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야. 난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철에 0도 이상이더라. 그래서 울릉도 지역도 해안가 지역에는 난내림이 자라요. 그리고 그 위에는 온내림, 냉내림은 없다. 해발 고도가 그만큼 높진 않으니까. 그쵸?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수평적 분포하고 수직적 분포 두 가지 용어만 구분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 네. 그러니까 기온이 달라짐에 따라서 식생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온은 두 가지 영향을 주로 받아요. 크게. 하나는 위도, 하나는 해발고도. 그래서 위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기온이 달라지는 걸 살펴보려면 해발고도는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뭐냐면 사람이 주로 평평한 땅, 해안가 지역에 많이 사니까 해안가 지역에 있는 나무들만 살펴보는 거죠. 이해돼요? 해발고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옆으로 가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이제 식생을 살펴보는 거니까 평적 분포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같은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식생이 달라지니까 수직적 분포라고 부른다. 그래서 식생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이제 위도하고 고도하고 따로따로 살펴봤는데 이걸 한꺼번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제주도까지 해서 이렇게 잘라볼게요. 장면도야.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럴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장면도를 봤더니 이쪽이 A, 북이 43도 정도가 될 거고 여기가 B, 여기는 북이 33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남쪽에는 제주도 한라산이 이렇게 있고 가장 북쪽에는 대프산이라 그럴게요. 더 높은 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중간중간 이제 이런 식으로 산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바다가 되겠죠. 오케이? 괜찮아? 자,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걸 수직적 분포라고 그러고 그 다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해안가를 기준으로 시생이 달라지는 걸 수평적 분포라 그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자, 먼저 난데림. 자, 제주도 가장 남쪽에서 난데림이 꽤 높은 데에서 나타나겠지만 얘가 남해안 일대에 오게 되면 그냥 해안가 지역에서만 조금 나타날 거예요. 같은 난데림이 하더라도 북쪽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해발고도가 점점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다음 몬데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정도까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위쪽은 이제 냉데림인데 가장 고위도 지역에서는 해안가 지역부터 이미 냉데림인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식생은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난데림, 온데림, 냉데림으로 바뀌고 그 다음 위도가 높아질수록 난데림, 온데림, 냉데림으로 바뀌더라. 그쵸? 자, 이걸 말로 정의하면 냉데림이 나타나는 해발고도는 위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더라. 그렇게 지문에서 나오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수직적 분포와 수평적 분포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프린트에 있는 그림이고요. 위도가 뭐라고요? 위도가 뭐라뇨? 위도가 예.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니까 이걸 갖다 이제 말로 표현하면 자, 저희도 지역에서는 냉데림이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죠. 근데 고위도 지역에서는 냉데림이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정의를 내리면 위도가 높아질수록 고위도 지역일수록 냉데림이 나타나는 해발고도는 점점 낮아진다. 그렇게 말로 풀어쓸 수 있다고요. 나중에 이제 목소리 녹음해가지고 자장가 테이프로 팔아야 되겠다. 자, 식생 또 질문 궁금한 거. 자, 포인트는 식생은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